예술가를 위한 문화공간 모바일 오피스 사업계획 이렇게 제목이 써 있는데,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뭘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 기획서에 제목으로 써 있지만, 이 공간에서는 분명히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그 소득이 많은 소득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유의미하여서 나중에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며, 또 모바일 오피스라고 적은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좀 더 큰 개념, 가상의 공간이에요. 모바일로 한정짓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물리적인 건물이 없는 공간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그 예술가들이 어떻게 소득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다녀온 곳 중에 야마나미 공방, 네, 그쪽에 장애인 예술가들이 이제 정말 저희도 이렇게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영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무겁고 또 소리가 나오니까 좀 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야마나미 공방의 아티스트 영상이에요. 이걸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 제주 나비는 제주 나비는 2017년 2월에 제주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저희 제주 나비는 문화예술, 예술융합의 뜻이 있는 예술 강사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예술의 현장에서 교육 목표에 맞게 예술 장르의 융합을 하여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자들의 창의력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나비가 문제점으로 가지고 출발을 한 거는, 예술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어떻게 표면 위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 어라운드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전 조사로는 2018년 12월 말에 장애인 등록 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었고, 현대 이들 중에서 예술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소득과 연계를 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아주 적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이쪽에 비율을 보시면 여기 5%가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예술 쪽 파트를 보시면 지금 2%도 되지 않는 2%가 되지 않고 있죠.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탐방은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교토, 나라, 시가, 오사카로 가게 되었고 기관 방문을 하였고 인터뷰와 프로그램 체험을 하면서 네, 다녔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아티스트 발굴 그리고 문화예술에서 베리어 프리 발견, 장애인의 본질과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탐방을 떠났고요. 일본에 있는 민들레집, 아트센터 하나, 굿잡센터, 야마나미 본가, 그리고 MPO 스윙, 오사카 비가이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민들레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민들레 집에는 생일기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생일을 맞는 사람에게 감동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카드를 보내서 생일 카드를 받는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이유 있는 기금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 민들레 집이 시작해서부터 지금에서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또 모자 음악제라고 해서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 음악회는 1975년에 어떤 장애인이 시를 적은 걸 보고 젊은이들이 그 시에 음악을 넣어가지고 MP판을 만들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음악제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18년도에는 43회의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모자 음악제라고 해서 전 세계적 아시아에서 열린 음악제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기관도 많이 참여를 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블 아트 컴퍼니라고 해서 장애인 아티스트를 복지관에서 아티스트 그림을 잘 그리는 아티스트를 뽑고 그 아티스트와 기업과 그 연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빛 스팟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학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나의 갤러리 마을 카페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카페들에 이 장애인 작품들을 걸어 전시해 놓는 거예요. 이 그림은 카페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 그림을 카페에 진열을 해서 놓으면 카페에 오신 손님들이 그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었고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카페들을 모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런 투어를 할 수, 지역사회를 투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었고요. 어린이 식당, 코도모 식당이라고 해서 결식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목표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여기에 오고 싶은 아동들을 와가지고 장애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아트센터 하나예요. 아트센터 하나인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계신데 여기서는 아틀리에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건물에는 안에 들어가 보니 공간이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미대랑 너무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당장 잡게 문의해 봤더니 그분께서는 미대 건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장애인들 분들은 여기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해줬던 거는 장애인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서랍 꾸미기라고 해서 여기 서랍장이 있어요. 이 서랍은 한 여성 장애인이었는데요. 그분이 재활용품에 있는 이 생활함을 보고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꾸미기 3년이 되셨다고 해요. 3년 동안 이걸 꾸미세요. 꾸미시는데 이 앞쪽과 뒤쪽을 계속 꾸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면 이 서랍 안에는 막 카드, 엽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그려서 이 서랍도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서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액착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이 옆에 두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영국에 관심 있는 이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을 만든다라는 게 우리는 미술 분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수업하는 걸 잠시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연극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장애인 분들이 앉아 계시면 바로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분들이 이 연극하시는 그 선생님이 내시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는 무대 시작할 때 무대가 좀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활력을 주면 좋을까라고 선생님께서 물으시자 한 분이 책상을 들으려고 또 옆에 있는 분이 저기 있는 뭔가를 가리키셨어요. 그걸 바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즉석에서 뭔가를 만들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즉석에서 이런 식으로 1분 동안 간단한 걸로 해서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그림을 그리는 공간인데 장애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애가 다 다르시거든요. 이분은 내성마비 장애인이셨고요. 발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트샵이라고 해서 1층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들이 만든 이 작품들을 티셔츠, 손수건 아니면 뭐 엽서 아니면 수첩 그런 데에다가 만들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팔고 계셨고 그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사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곳이었어요. 여기는 유연한 소굴인데 사진은 안 나오는데 이 사진은 앞에 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 유명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렇게 소굴이 있었거든요. 이 소굴은 어떤 곳이냐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었어요. 거주 시설인데 아주 근사한 별장처럼 아주 멋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방도 방마다 자기의 작품들이 앞에 걸려 있어서 이게 누구의 방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냐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월요일은 뭐 요가, 화요일은 뭐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이곳에 와서 그것을 배우러 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굿잡센터인데요. 굿잡센터는 건물이 2개로 이루어지고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굿잡센터의 한 건물은 소비였고 한쪽은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장애인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었고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기업 아니면 디자이너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고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소굿회사거든요. 이 소굿회사에서 이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이런 그림을 하나하나 갖다 놔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고 이거는 토요타 자동차의 이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에서도 다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그 그림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야마나베 공방이에요. 야마나베 공방에 이게 전시 공간이었거든요. 전시 공간에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이렇게 그림들이 진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이 거기 계신 장애인분 한 분께서 그린 건데 이게 프랑스 작가가 마음에 들어서 프랑스 디자이너의 이 옷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코트거든요. 코트 뒷면에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팔리고 있고 프랑스에서 전시회도 열리고 있고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 아티스트들이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국가 이미지 창출 뭐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분이 글을 따라 적으시는 분이에요. 글을 따라 적으시는데 이분은 영어도 못 읽으시고 한자도 모르시고 그런 분인데 그냥 모양을 보고 따라를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려고 거울로 뒤집어 봤다고 해요. 뒤집어진 반대에 대칭된 걸 프린트해서 줬더니 또 그걸 바로 따라 그리셨다고 해요. 이걸 글을 아시는 분이 쓰려고 하니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셨고 이분은 항상 자기가 시작하기 전에 종이를 선택하세요. 마음에 드는 두께의 종이, 색깔을 선택하고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펜을 골라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잡지를 골라서 이렇게 글을 적으신다고 하고 이게 제가 티셔츠에 있는 거 봤어요. 티셔츠에 이게 프린트 되어 있는데 멋지더라고요. 이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다른 여기에는 3개의 방이 있는데 다들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은 혼자 작업실을 쓰고 계세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보통 복지관에서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이 모여있는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뭘 하고 싶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셨고 그러고 제일 처음 그린 게 이 자동차라고 해요. 그 자동차를 그렸고 이제는 이제 인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물을 코르키식으로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그리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것도 프랑스에서 인기 많은 그림이라고 해요. 이분은 제가 이분 곁으로 갔을 때 아주 자신 있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고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30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다. 이 그림이 뭘로 보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을 했고 이게 좀 전성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는 뭐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기는 이거를 입체로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림이 입체더라고요. 입체로 보였고 이 분은 원래 이 상자를 만드는 작업반에 계셨던 곳인데 그림이 좋아서 이쪽 시설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고 하셨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분은 그림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림을 보지 않고 그리는 형태가 없는 그림을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거를 다 모아 놓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파일처로 다 모아 놓으셔가지고 이분이 하나의 이런 작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야마나베 공방에서 하나의 그 컨셉으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선입견 없이 보기라고 해서 장애인도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으면 멋지다라는 게 아니고 선입견 없이 이 장애인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디스토션 화보로 해서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1회 지금 두 번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보로 제작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아까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도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전부 다 이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들에서 제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먼저 이야기를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NPO 스윙인데요. 장애인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라는 시민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장애인으로 보지 말아라는 그걸로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었고요. 이 대표님은 이런 이름을 참 재미있게 지으시는 분이었어요. 이거는 더 컬리너스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청소를 해요. 지역사회에 더러운 좀 쓰레기를 지우시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이게 자기가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옷을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특이하게 확 튀게 입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묻자 눈이 장애인한테 가는 게 시선이 장애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옷으로 시선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옷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울기도 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너무 놀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이제는 일반인들이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많이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인력 교통안내라고 해서 이분들이 머릿속 안에 교토의 지하철, 버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본은 엄청 복잡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 앱이나 그런 거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다 되어 있어서 직접 다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이거는 상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 만드는 거를 장애인 정신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국내 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관하고 이음센터에서 지금 앞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고, 제주 스마트 복지관에서는 공간이 없이 스마트한 공간이라고 해서 웹상에서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하고 있었고, 지금은 세 곳, 인천도 있고요. 세 곳에서 지금 건물은 없지만 이 웹상에서의 그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는 컬러풀 드림 오피스라고 해서 사업명을 지었습니다. 네, 앞에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티스트들의 닉네임을 넣어서 아티스트들의 그림을 넣어서 장애인 아티스트들이라는 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웹상에서의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목표는 이게 야마나비 공방에 있는 굿잡센터에 있는 이게 표인데요. 이게 그림 하나에 정도 가격을 매길 것인지 기업하고 연계됐을 때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수입을 창출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모전은 이거는 민들레 집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티셔츠를 프린팅하기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공모전을 받는 거, 어떤 디자인을 넣으면 좋을까 해서 공모전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도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부금이에요. 기부금도 가입을 하면서 기부를 하면 작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행사 전시에 대한 알림을 알리고 상품에 대한 할인가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는 이걸 할 때 중요한 게 예술가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낙서가 아닌 하나의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 예술가의 눈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장애인 분이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장애인들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아티스트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향후에 대한 발전,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놓은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CDO 그 드림 오피스를 어떻게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싶으신지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일본에서 보셨던 것들은 아마 우리가 조금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술가의 눈하고 예술가의 기다림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는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항상 이제 교육을 받아도 문화예술 활동을 해도 단편에 그치고, 또 그것을 깨보려고 여기 진흥원에서 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제 저희들은 둘 다 그 장애인 예술교육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갈증이 있어요. 내가 교육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한 번씩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느 한 공간에서 모여서 또 자기의 재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리적인 그런 또 물리적인 금전적인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웹사이트만 뭐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잘 된다면 그것이 오프라인으로도 당연히 지역에서 그 이제 장애인 예술가들이 일반인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서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방 저런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이런 예술가들이랑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판매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놀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역시나 어떤 이제 뭐 공간이라든가 이게 뭐 웹상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도 이게 어떤 이제 웹상의 공간이 마련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단계가 좀 꿈의 단계, 어떤 그냥 기대하는 희망하는 단계라면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떤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물리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일단은 이제 각 그 지자체 시도별마다 장애인 사업들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가지고 19년도에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볼 예정이에요. 물론 계획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조금만 수정해서 내볼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명 이제 발로 뛰는 사람은 필요하죠. 근데 그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사무실이 필요하다던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지원 사업도 해보긴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이제 주체적인 한 사람은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홍보 활동 중요한데 직접 뭐 기관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장애인 예술가를 추천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이런 모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꿈의 단계라고는 하셨지만 꿈까지는 아니고요. 실현해 볼 수 있는 어쨌든 지원 사업에서 기획서가 통과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내년에는 이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수정해보고 이런 장기간의 최소 3년 정도의 프로젝트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진 않아서 제가 뭐 심도 있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발표하신 그 공간들을 보니까 사실 그 국내 기관 중에 약간 그 서울 잠실 창작센터가 장애인 더군다나 시각예술 레지던시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기관의 조사에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금 드림 오피스를 하신다면 그에게 뭐 차별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고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남 장애인 그 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
예,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이제 저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와가지고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거기서는 물론 거기는 그냥 지원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아티스트를 발굴이 되고 레지던시도 주고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그 기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또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레지던시기 때문에 1년인가 2년인가 사용하시고 나면 나오셔야 되고 뭐 이런 지속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아까 볼펜으로 끄적인 그림 보셨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이 보면 낙서죠. 낙서인데 그것을 포장해 줄 수 있는 패키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조의 개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 어쨌든 이런 예술성이 가득한 장애 아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스마트한 어떤 온라인에서의 아이들 발굴 그리고 이런 지지 그리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 아동 관련한 사업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원 사업 이런 걸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 뜻 맞는 그런 예술 강사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도는 운영하면서 그림은 온라인으로 스스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2019년에는 도전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베리어 프리를 주장하지만 사실 베리어 프리 안에도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그 장애 예술 에이블 아트라는 단어 자체가 여전히 장애인을 특별한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구분짓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저는 이 팀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거는 아마 장애인 비장애인의 이런 구분을 두지 않은 어떤 예술적인 시선이라든가 예술적 활동 실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베리어 프리나 아니면은 이런 에이블 아트의 한계를 이 제주 나비가 어떻게 뛰어넘으실 수 있을까? 뭐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예술 융합 창작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뭐 노인이든 그런 구분이 없이 모든 예술 활동을 이제 융합해 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 부분 저희도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거 오늘 장애에서 수업했는데 어린이에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면 저희 아무래도 신생 단체다 보니까 좋은 그런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아마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생각의 장벽이 깨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기업과의 연결 얘기하셨지만 기업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기의 어떤 예술적 역량을 잘 키워나가는 건 정말 지역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그 글에 보시면요. 지역에서 뭐 디자인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쓰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인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단체가 혹은 여기 오신 분들께서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잘 해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에이블 아트가 아닌 정말 누구나 함께하는 예술 삶 속의 어떤 예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